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부터 세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관대 특임교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나래 씨로부터 시작된 그 주사 이모 의혹이 전현무 씨로까지도 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년 전에 전현무 씨가 한 예능에 나왔던 장면이 포착이 됐었는데, 그때요 전현무 씨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사진이 모습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혹이 커지다 보니까 이경민 변호사님, 전현무 씨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 보면 당시에 진료 기록을 모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소속사에서 이제 입장문도 내고 거기에 이제 진료 기록까지 공개를 한 것인데, 예. 근데 이제 기록에 보면은 이제 뭐 진료 기록부와 진료비 수납 내역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2016년 1월 14일, 20일, 26일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었고, 그리고 진료 기록부에는 뭐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험 이렇게 이제 진단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액 처리를 받았던 것은 당시에 어쨌든 진료 보조 행위로서 이제 그런 처방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요. 예. 거기에 나아가서 당시에 이제 수액 처치를 받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도 1월 22일에 처리를 받고 나서 예. 26일에 병원에 다시 방문해서 이제 그 폐기물을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소속사 입장에서는 전현무 씨가 이런 뭐 불법 의료법 위반되는 문제되는 그런 행동은 전혀 없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링거는 수액은 진료 보존용이고 처리도 제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진료기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예민한 부분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지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처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후두염, 식도 역류병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민할 수도 있어요. 진료 기록이 내 사생활에 노출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 공개하다 보니까 일단 반응은 나쁘지 않아요? 네, 뭐 네티즌들이 댓글들을 써놨는데 이 예. 댓글들을 보면은 와, 이 정도까지 공개하다니 이거는 믿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예. 응원과 동정 여론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일부 이게 그 단순하게 뭐 그 날짜, 뭐 진단 기록, 영수증 이런 것만 공개한 게 아니라 예. 병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방받은 약까지 들어 있습니다. 약까지. 예, 그런데 예.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사실은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약 처방 내용도 일부 들어 있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은 뭐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것까지 다 공개했겠냐 이러면서 이 정도면은 또 더 이상 깔끔할 수 없다 이러면서 동정 여론과 그다음에 응원의 글들이 이어졌는데 예. 전현무 씨가 뭐 사실 주사 이모 논란이라는 게 불법 의료 행위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와 관련돼서는 뭐 앞으로의 더 이상 논란이 없을 정도로 깔끔한 해명을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호평이 나오는 이유가 진료기록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의약품이 나옵니다. 의약품 이름만 보면은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죠. 여기에 엠빅스 100이라고 돼 있는 게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좀 글쎄요, 남성으로서 좀 예민할 수 있죠. 발기부전 치료제.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예. 그때 전현무 씨가 이제 탈모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탈모 고민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일부 탈모약에 대해서는 그 성분 자체가 뭐 부작용으로서 이제 뭐 발기부전을 좀 가져온다.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 진료를 받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금 뭐 추측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근데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아, 전현무 씨가 저런 부분까지 공개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사생활도 될 수 있고, 결국 이제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진단명도 나올 수 있고 다른 진단 성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감내하면서 이제 공개를 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티즌들이 아, 정말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왜 웃고 계세요? 아니, 저는 사실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네. 전현무 씨가 진료 기록을 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논란이 됐을 때 네. 본인이 정말로 처방을 받아서 의사의 허락하에 링거를 맞고 네.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 분명히 진료 기록이 있을 텐데 진료 기록 내면 다 해소될 거다라고 예상했죠. 예. 실제로 진료 기록을 제출했는데 예상치 못했었던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엠빅스라는 제품이 더 주목을 사실, 받고 있어요. 예, 지금.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전현무 씨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공개할지 안 할지를 두고 전현무 씨와 뭐 회사 측 관계자들이 얼마나 깊은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공개가 됐으니까 이거 담을 수 없으니 그러면 차라리 다 공개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다라는 예. 쪽으로 아마 이렇게 좀 방향을 선회한 거 아닌가?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 저것까지 공개해야 되냐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인들도 굉장히 조금 뭐 탈모야 요즘은 뭐 대놓고 얘기를 하지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전현무 씨는 미혼이고 그쵸. 아직까지 네.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려질 경우에 하여튼 뭐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논의를 했을 텐데 일단 뭐 회사 측 설명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모든 의혹을 떳떳하게 공개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까지 예. 다 공개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달라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예.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반응이 좋은 거는 투명하게 다 공개했다는 점인데 만약에 저기서 좀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저 엠빅스인가요? 뭐 그거를 만약에 가리고 공개를 했다고 하면은 대중들이 지금 연예인들 막 찾아내는 움직임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의심을 더 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일부가 뭐 검정색 처리가 돼서 비공개, 그러니까 부분 공개 또는 부분 삭제를 했다면 예. 그게 새로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면 주사라고 그러죠. 예. 이런 거를 처방받은 것도 논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주사를 혹시 처방받은 건 아니냐? 새로운 논란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해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이 사생활을 사생활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을 갖다가 일축시키려고 했던 의도 자체가 사실상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십성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공개를 한 거고요. 예. 또 그런 약 처방받은 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년 남성들이 예. 요즘에는 뭐 탈모가 30대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탈모약 처방을 많아요. 받으면서 예. 발기부전 치료제를 같이 처방받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서로 이해 못할 부분이 아니다. 예. 그리고 해당 당사자가 뭐 결혼하신 분도 아니고 뭐 또 건강한 남성이든 또는 뭐 어디가 편찮은 남성이든 예. 이거 처방받는 게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는 100% 공개를 한 것은 물론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돼서 가십성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예. 뭐 주사 이모 또는 불법 시술 이것과 관련돼서만큼은 깔끔한 해명이 될 거다. 그리고 오히려 전현무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야, 이 정도까지 남성으로서는 가리고 싶은 부분까지 공개한다면은 이건 진짜 믿어줘야 된다. 그리고 동정 여론까지 읽고 있다는 거 보면은 예. 뭐 더 이상 깔끔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이거 100% 다 해결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경민 변호사. 이 기록만으로 아까 수액이 진료 보조용이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일치가 되느냐, 그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느냐, 일단 이런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수액을 보조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하나 문제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의료기관 외에서 시술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방을 받았다라는 진료 기록을 공개를 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의료기관 외에서 차량에서 링거를 꽂고 있었던 부분,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가 이제 의료기관이 아닌 거는 당연히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예외적으로 의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외에서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뭐 응급 환자인 경우, 아니면 뭐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을 한 경우, 예. 아니면 의사가 판단했을 때 부득이 그쪽 장소에서 이제 의료 행위를 했을 경우, 이 경우인데 예. 과연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의사가 판단했을 때 왜 전현무 씨만큼은 그 수액 시술을 이제 의료기관에서 하다가 차량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끝에 가서는 치료를 본인이 종결을 하는 것을 그렇게 허락을 해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픈 거에 대해서 수액 맞은 건 알겠는데 왜 그것이 차량 안에서 맞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그렇습니다. 없다는 진료 행위라는 게 우리가 예. 주사 바늘을 꽂고 주사 바늘을 이제 그 수액이 들어가서 주사 바늘을 빼는 순간까지 모든 게 진료 행위거든요. 근데 진료 행위의 예. 시작은 병원에서 했다는 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 진료 행위를 종료하는 부분은 왜 차량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지금 이제 이 기록만으로 판단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2016년에 이렇게 진료를 받았을 때 예. 의사의 판단이 왜 그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나와야만, 그러니까 전현무 씨는 어느 정도의 응급 상태였는지나
아니면 전현무 씨가 그런 걸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의료기관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이 나와야만 이때 당시에 전현무 씨가 왜 차량에서 링거를 꽂고 있었는지가 해명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의문을 정리하면 그겁니까? 그 의료기관 병원에서 꽂고 나왔느냐? 그리고 이거를 뺄 때 혼자 뺐느냐, 아니면 병원에 가서 뺐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연장선상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전현무 씨의 그동안 나왔던 해명으로는 의료인의 그런 판단하에 이제 차량에서 이제 시술을 종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받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취지죠, 하고 있거든요. 해명은.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료기관 외에서 그 종료를 하는 부분도 그게 사실 이제 의료법 위반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할지 모르고 감염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그 상태를 파악을 하기 위한 취지거든요. 근데 왜 전현무 씨만큼은 의료기관 외에서 이렇게 수액 시술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료인이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조금 더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도 바쁘면은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싶지만 그 시간이 없어서 맞지 못하는 경우가 시간이 많아요. 걸리긴 왜냐하면 이거 의사분들이 그렇게는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현무 씨에게만 어떤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니냐. 그게 실제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아마 병원에서도 이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뭐 전현무 씨가 내가 정식 병원에서 이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입증은. 예. 그러나 그것이 그 의료기관 밖에서 수액을 맞았던 것은 분명한 뭐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까지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면 뭐 의사 당시에 치료를 했던 병원이나 치료를 받았던 전현무 씨나 법적 처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다라고 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변호사 어때?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부분이요. 병원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런 시술 부분이 의료기관 외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이 부분에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 2016년에 9년 전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공소시효가 사실 이제 5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서 처벌까지는 어렵지만 예. 그래도 전현무 씨가 이제 공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 차량에서 시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은 배제를 해놓고 적어도 이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나와야만 그게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입장이 조금 표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 반쪽짜리 해명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가지고 수사 들어간다고 해도 뭐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덕적으로 좀 이거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연장선상으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의료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처방을 했을 때는 보건범죄 단속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이제 의료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 의료인이 예, 아닌 예. 경우에 시술을 했을 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 경우가 의료인이 시술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벌금형에 그칠 테지만 예. 근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현무 씨 같은 경우도 공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발도 접수가 됐기 때문에 실제 진짜 의료인이 맞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들여다보겠군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의료 기록까지 다 공개하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